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14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이 시간쯤이면 좀 마음이 홀가분하고 조금 있으면 퇴근하겠다. 내일 모레는 쉰다. 이런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여유로움을 잠시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뗄나무 초. 자, 이 뗄나무 초 그랬을 때 대표 흐름은 뗄나무예요. 그런데 나무꾼, 나무하다. 나무꾼이란 뜻도 있고 나무하다 그랬는데 나무하다 하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뗄나무를 마련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뗄나무니까 당연히 여기에 나무목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초동, 여기다 아이동자 써서 그 다음에 급, 부. 초등급부 그러면은 뗄나무 하는 아이와 물을 깃는 이제 아낙네, 또 이렇게 평범한 이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여기서 불뗄 초 뒤에 있는 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불뗄 초 해서 불을 뗀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불화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뗄 초는 그 자전에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불에 타서 상처가 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불대초 요것만 놓고 보면은 우리 귀에 익숙한 거 뭐 초토화됐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 글자가 초미지급 해갖고 과거에 제가 2급 시험 자격증 시험 볼 때 어떤 그 기억이 나요. 아마도 거의 한 15년 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초미지급에서 미자를 가로를 쳐놓고 이제 쓰라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순간 이게 그냥 눈썹 밑자를 쓰는지 꼬리 밑자를 쓰는지 이게 순간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한다 하더라도 또 이게 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제가 지금 810강까지 오면서 이 810강 안에 있는 게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된 게 아니듯이,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을 보는데 과연 이 둘 중에 무엇일까? 그래서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봤어요. 떠올려 봤어요. 내 눈썹에 불 붙었을 때가 위험한가? 꼬리에 붙었을 때가 위험한가? 근데 꼬리는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눈을 이렇게 탁 손으로다 눈을 치면은 눈썹을 치면은 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꼬리미가 답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눈썹 밑자를 쓰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눈썹 미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틀렸었기 때문에, 그죠? 그 초미지급할 때는 그러니까 밑자가 눈썹 밑자를 이제 쓰는 거고, 그래서 여기 불뗄초 같은 경우에는 불뗄초 아니면 불탈초, 여기 불타다 탈초.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너무너무 난장판이 되면 초토화됐다 이런 말 할 때도 불탈초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탈초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거고 뗄나무 한다니까 나무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보면은 아궁이에 이제 불을 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뭐 한 지게에 얼마 해갖고 나무를 해오는 사람, 그러니까 농부들, 전형적인 농부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학교에 근무를 하시니까 그런 데까지는 다 세세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지게에 이게 뭐 얼마 하면서 이제 겨울에 쓸 나무, 뗄나무를 사서 이렇게 척척척 쌓아놓은 거. 그러다 서울에 오면은 연탄을 이렇게 겨울 되면 척척척 쌓아놓고 뭐 이랬듯이. 근데 나무를 이렇게 집에 이렇게 마당에 쌓여있던 이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뗄나무. 연료를 써야 되니까 방도 따뜻해야 되고 또 아궁에서 뭐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뭐 이래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뗄나무 초 할 때는 나무니까 나무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워야 되니까 여기서 불탈초 그 다음에 여기서 불뗄초 이것이 이제 그 음을 빌려준 역할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면 이거는 통. 이 통은 뭐 휴지통
할 때 그 통자인데 휴지통 그러면 나무목이 나온 건 과거에는 거의 주 재료가 나무가 많아요. 그 옛날에 뭐 스테인레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또 알루미늄 이런 것도 있었던 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거의 나무로. 그래서 물 기를 때도 보면은 그 과거에 옛날 게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 이 물찌개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것도 이렇게 딱 보면 알다시피 아 옛날에는 그 주 재료가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도 뭐 석가래 뭐 이런 마루 이 또 방 이 기둥 이런 거 다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나무목이 나온 거고 그렇다면 뒤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길용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골목길 같은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항상 음을 빌려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면 여기 받침이 다 이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음은 양성모음. 양성모음이라면 아, 야, 오, 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여기에 나오는 이 그 길용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처럼 통이 나온다든지 웰 송할 때 송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로 음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통통 했을 때는 아 휴지통 할 때 통이니까 이거 만든 도구를 말하는 거고 그거는 나무가 주재료였고 그 다음에 요 길용은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였구나. 그러니까 길용에서 길의 의미는 골목길을 말하는구나. 근데 단독으로는 잘 안 쓰이고 항상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일 때 주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패. 그러면은 명패, 문패, 상패, 위패, 마패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해요. 그럴 때 들어가는 글자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조각편. 이 조각편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짝꿍이 되냐면 이렇게 생긴 이거는 나무 조각장 해서 이거랑 대칭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나무 원통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쪼갰어요. 뭐 세로로 쪼개든 가로로 쪼개든 장작을 펼 때 되게 세로로 쫙 쪼개잖아요. 그죠? 반쪽 하나의 2분의 1은 이 글자고 하나의 2분의 1은 이제 이 조각편을 말한다. 이걸 딱 붙여버리면 하나의 원통이 되는데 그거를 쪼갰을 때 한 부분은 조각장, 나무 조각장, 다른 한 부분 조각편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패라는 거는 우리가 문패를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지금 문패가 뭐 집집마다 이게 다 달려있지 않죠. 막 그전에는 막 주소랑 이름이랑 뭐 다 써있고 그랬지만 지금은 문패 단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문패를 보면은 과거에 이게 나무로 이렇게 주로 만들었잖아요. 나무에다 이름 이렇게 한자로 딱 새겨갖고 딱 붙여놓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문패할 때 이 패자. 뭐 명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회사 사장님이다. 그러면 사장 누구 해갖고 이렇게 딱 삼각뿔 같이 생긴 거 이렇게 붙여 옆에다 이렇게 그 책상에다 올려놓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그러고 마패 뭐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은 말 그림이 있는 그 패를 이제 보여준다든지 그럴 때 그 주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물론 나무 조각장이 나오지만 나무로 만든지 않은 것도 있지만 주 재료는 나무였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나즐비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그 자전의 설명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 하고 그 다음에 갑옷갑이 결합됐다 이렇게 나와요.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왼자라든지 오르누 또 아니면 이슬류 그다음에 버두 할 때 여기 공통적으로 써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는 손수의 변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자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지금 왼손이다. 왼손하고 갑옷갑이 결합되어 있는데 자전에서의 갑옷갑 설명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사람의 머리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한꺼번에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는 오르누 그러니까 오른손 같은 경우를 바른 손이라고 그랬어요. 왼손으로 뭘 글씨를 쓴다든지 뭘 먹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왼손으로 뭘 하는 걸 터부셨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다 막 붕대 칭칭 감아갖고 왼손으로 못 쓰게 하고 오른손을 사용하게끔 하고 막 그랬었어요. 과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이 그 자원 설명의 자전에서도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옛날에는 오르누, 요 오르누를 높이고
그다음에 외인자를 천히 여긴다는 데서 낮다, 천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외인자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손을 쥐고 그 왼손잡이 한마디로 왼손잡이죠. 왜 그 사람이란 뜻인데 그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왼손은 그냥 왼손 쓰게 하지 강제로 오른손 못 쓰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들도 많고 또 왼손잡이는 뭐 운동 선수들도 많고 뭐 공부 이게 수학적 수리학 쪽으로 발달사이 많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오른손잡이들도 잘 하는데 어떤 때 가끔가다 이게 신문에 보면 그런 것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운동선수는 왼손잡이가 뭐 잘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거 같이 여기에는 자전 설명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폐 여기에서는 이 비자가 전혀 그 뜻과 상관없이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또 그 다음 월요일 또 새로운 글자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